쭉 드셔야 화면에 나와요. 조금 더. 오케이. 네. 잠깐 기다리라더니 어디 가셨어? 네? 아, 네네, 저 있어요. 네. 아니 어디 가셨네? 이제 오십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참으로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탈북 여성들이 군 간부들에 의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 옆에 계신 그 화해평화연구소의 전수미 변호사께서 얼마 전에 저희 정의당을 찾아와 제보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전수미 변호사께서는 탈북 여성들의 성적 성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 홀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돌봐오신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건이 계속 은폐되고 또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등 이런 어떤 불합리한 현실, 또 계속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파하고 붕괴하면서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탈북민, 탈북 여성들의 전반에 만연된 구조적인 인권 유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어렵사리 전 변호사께 제안을 드려서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수미 변호사께서 사건의 전말에 관한 설명과 함께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정의당의 평화본부와 여성본부가 함께 당적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혜민 여성본부장 발언도 이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어떤 착취와 유린의 대상으로 우리가 봐왔던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또 잠재적인 피해 대상자로 돼 있는 잠재적 피해자인 탈북 여성들이 이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시고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은 인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알려드리며 또한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화해평화연구소의 전수미 변호사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해평화연구소의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탈북 여성의 한국판 성노예 사건을 지금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자회견문을 낭독드리겠습니다. 탈북 여성을 기만하고 성착취한 현역 군 간부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라. 2019년 대한민국에서 현역 군 간부들에게 탈북 여성이 1년이 넘도록 성착취를 당하는 이른바 한국판 성노예 사건이 바로 여기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감독자 지위를 활용하여 탈북 여성을 수십 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아직 북한에 있던 남동생은 가해자들의 지시로 인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속되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였고 그로 인한 낙태로 인한 병원비, 치료비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냉전시대의 분단의 산물이자 분단 자체를 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와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정착이 어려운 탈북민들을 오히려 이들을 감독하고 도와줘야 할 현역 군인들이
성노예로 전락시킨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과 남동생의 모든 신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가해자들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1여년 넘는 동안 피해 여성의 집에 가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 여성을 성적으로 계속 유린해 왔습니다. 단순히 성노예를 만든 거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들한테 계속적인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간음을 하면서 성벽을 옮겼고, 이거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대한민국 군인들은 성접대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탈북 여성에게 대한민국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명예를 시추시켰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총각 행세를 하다가 자신에게 어린 아들과 처가 있음을 밝히며 피해자를 낙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로 끌고 가 낙태를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피해는 이 사건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당 간부들이나 군인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존재하고, 탈북의 긴 여정 속에서 현지 중국 남성들에게 겁탈당해도 중국 공안에 신고한다는 그 협박 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 한국에 다시 와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서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즉 탈북 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그 직책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탈북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전국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동의 없이 만지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겁탈한다면 그거는 피해자 여성 동지들 자신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성범죄자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전국의 탈북 여성 동지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며 숨어 계시거나 안갚음이 두려워 숨어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 자신을 함부로 만지거나 겁탈한 부정을 고발하십시오. 저 또한 탈북 여성 동지들처럼 성적으로 유린당한 고통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은 사실을 말해야 그들을 벌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현역군 간부들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동경하여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 여성을 기만하고 성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국 간부인 가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국가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계기로 탈북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시작되어 사회 곳곳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 여성들을 위해 싸우고 성폭력 범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여성본부장 조혜민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이 사건은 북한 이탈 여성의 삶이 여성과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으로 위력하에 복합적인 차별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북한 이탈 여성,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이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조금은 다른 존재로 명명되는 이들에게 또 다른 낙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이미 미투하고 있는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한국 사회는,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기에 준비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에 책임을 느낍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3만 3,022명이며 이 중 72%가 여성입니다. 또한 이들 중 북한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탈북은 북한 국경을 넘어 제3국을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인신매매, 성매매, 성폭행 등 다양한 폭력 상황에 노출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에 맞서 한국에 와도 안전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자주 몸매에 대한 평가를 당하기도 하고 회식 때 상사로부터 같이 블루스를 추자라고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던 손님이 퇴근 후 밥을 먹자고에 따라 나섰다가 애인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 손님을 피하다 보니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일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낸 증언으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안희정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력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고발한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북한 이탈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피해를 고발해낸 이 용기에 보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둘러싼 위계, 폭력,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이 성폭력 사건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북한 이탈 여성들 역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피해 사례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져 함께 싸워낼 수 있도록 2020년 1월에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피해자분에게 전합니다. 정의당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해자분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직접 하고 싶으신 말을 적어왔습니다.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를 대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신고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동생이 수용소 가고 성폭행까지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고 잠깐이라도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야 했습니다. 입에 올리지 못할 경험을 했기에 그 누구를 믿고 털어놓을 수 없었고 매일 혼자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죽기를 각오로 북한을 떠났기에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싶어 가해자와의 연락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갖고 갈 트라우마와 상처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으며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무감정과 무기력한 기분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만남이 저를 파괴하는 계기가 된 것만큼 저를 치유하는 능력도 가해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에 언어와 대화로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글자로 저의 억울함과 아픈 마음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삶의 의지를 찾고 싶었고 더 이상 혼자 숨어 울지 않으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 2사람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조직에서 인권 유린으로 일어난 범죄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평생 갖고 갈 트라우마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자세한 신상이나 사건 개요를 상세히 밝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만일에 취재를 원하신다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건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쭉 용인되어 왔던 국가 기관에 참여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고, 특히 군 장교라는 그 특성은 아마도 대북 정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 정보부대 소속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신상도 저희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군 당국의 엄정하고 적절한 처리와 재발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정의당이 앞장서서 모니터링하고 또 관계 당국과 대화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